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이 기재부에서 ESG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부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약간 책임감이 덜 느껴지는 얘기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재부가 ESG 전문가를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재부도 조력자로 나설 거라는 얘기인데 제가 저번에 주민 ESG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이제 기재부가 P4G를 앞두고 이 프리서밋을 개최해가지고 녹색 금융에 자기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는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ESG 확산을 위한 정부 역할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ESG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재부의 장기전략국장과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담당자 및 요게 이제 다 유관부처죠. SK이노베이션 ESG 전략실장,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재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임승관 KB자산운용 요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2억 원 기재부 차관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ESG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ESG는 일시적 트렌드로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더욱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ESG 확산을 우리 경제가 친환경, 포용, 공정경제로 체질 전환할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민간 주도의 ESG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억 원 차관이 민간 주도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민간이 주도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서 조력자로 기재부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좀 중요하게 본 거는 ESG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와 정책 제언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준희 지평의 ESG 그룹장은요, ESG 경영을 통한 중장기 효율성을 개선해서 신시장과 신산업을 선점하고 확대한다라는 선순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요, ESG 경영 촉진을 위해서 기업 학계가 동참하는 정부 주도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솔직히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를 좀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단장은요, 이 중소기업 업종 규모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주고 이 중소기업의 자가진단 및 컨설팅을 좀 활성화해달라고 제언했어요.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ESG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공공기관의 ESG 선도적 도입 확대 및 ESG 정보 공개 활성화, KB자산운용은 연기금의 ESG 투자 확대를 제언했습니다. 이재욱 교수가 얘기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에서는 환경정보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이제 요런 게 어느 정도 좀 통일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인센티브가 개념적으로는 되게 쉬운 제안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SG 정보 공개 활성화를 기업지배구조원이 제언했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기업지배구조원이 공공기관에서도 ESG를 선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하면 좋을까요? 이미 이제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제일 먼저 공공기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인권 영향 평가 같은 경우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인권 영향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걸 공공기관이 못하니까 컨설팅 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 없이는 이 영향 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컨설팅을 매번 받고 이거에 따른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고쳐지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고, 연기금의 ESG 투자 확대 같은 경우, 그쵸, 해외에는 이미 좀 연기금이 ESG 투자 확대를 많이 하고 있죠. 저는 연기금의 투자 확대라기보다는 조금 국민연금이 푸시를 가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권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ESG에 대해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으실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담아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한 450조 원의 국내 운용 주식에 ESG 평가를 좀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국민연금이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해서 활발해질까요? 국민연금 혼자서만 이걸 드라이브를 해서 가면은 결국 다시 저는 평가로 기업들이 치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의견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을 제시해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또 이것 때문에 좀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황정혜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것 때문인데요. 이번에 기후정상회담에서 NDC를 연내에 상향하겠다라고만 밝힌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환경단체 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주민 ESG로 다뤘던 것처럼요. 이 사실 기후 문제는 환경단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단체가 이렇게 비판을 했대라는 것만 언론에 계속 얘기가 되면요. 결국 이 기후변화라는 게 환경단체 혼자만의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 환경단체 말고는 얘기하는 데가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뭐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비판도 필요하고 전략으로서 이걸 가져간다면 뭐 올해 안에 NDC 상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장관님께서 조금 납득이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올해 6월에 확정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실 NDC가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 일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 탄소 중립을 위한 각 부문별 시나리오와 부문별 감축 속도에 따라서 목표가 사실 달라질 수 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후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처음 프레임을 가지고 보도한 게 한겨레인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도 조금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충분히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시나리오가 나와야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1.5도씨 시나리오, 2도씨 시나리오 맞춰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줄일지에 대한 이 체계적으로 쫙쫙쫙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사실 한 장관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연내 NDC 제출을 했었어야 하잖아요. 그때 얘기가 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장관의 말이 일견 옳은 게 보세요. 사실 뭐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합의나 이런 연구 결과 없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야 2050년 탄소 중립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2030년까지 우리 보통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의 아주 정점, 배출의 정점을 찍은 연도 대비 얼마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2018년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뭐 2018년 대비 우리 40% 감축을 하겠다, 30% 감축하겠다 이렇게 내놓는 게 환경부 하나가 이렇게 내놓으면 나머지 부분별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과연 실행단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정말 이 과학자들과 이런 민간이 다 들어온 이런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작년에 그런 작업이, 재작년에 그런 작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탈석탄에 대해서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탈석탄을 얘기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석탄화력 발전소를 폐기까지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결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면 그냥 폐기가 아니라 그럼 나머지 전력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미세먼지라는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임기 말인 지금까지 5년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희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거는 주무부처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이 책임을 안 지는 태도가 아닌가 해서 한겨레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웃 전체 대사들 24명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리 메시지 소개하니까 박수를 치며 굉장히 반기고 환영했다. 정말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을까요? 한 장관님을 만나 뵈면 좀 여쭙고 싶네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EU에서 박수를 친다. EU 대사들이 칭찬을 했다. 미국에서 왜 국무부 장관 대변인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국에 이번에 탈석탄 공적 금융 지원 아주 칭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박수와 칭찬과 갈채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포지티브한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네거티브한 의미인 거고 앞으로 우리 한국에게 가해질 규제에 대해서 너네도 이제 우리의 규제에 동의한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부 장관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발언은 잘못됐고 정말 우리가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더욱 잘못된 거고 이 말씀이 오히려 저는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환경단체들은 지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지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이런 민반에 우리 정책 위반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될지,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자산운용사와 같은 민간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신 경제연구소 이성경 ESG 본부장님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의 1편은 지금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이니만큼 제가 또 주민 ESG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월요일쯤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성경 본부장님 인터뷰 좀 기대를 가지고 많이 봐주세요. 많은 해답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 인터뷰입니다. 감사합니다.